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차례 강의 영상도 만들어져서 미국의 지방정부가 9만 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부제도 한 개의 정부, 50개의 나라, 9만 개의 소국, 작은 나라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 문장이 미국의 지방자치를 잘 말해주는 문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잘 없던데, 야, 지방자치 하는데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무슨 지방자치를 하냐, 지방자치를 하려면 미국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방정부의 숫자가 250개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구가 3억 한 4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인구 비례를 따지면 미국의 지방정부가 1,550개, 1,600개 정도 돼야 되는데 9만 개라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적고 나라가 적어서 지방자치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양이 아니라 그 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사실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지방자치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은 미국의 주, 이렇게 스테이트죠. 이 50개 주가 중심이구나 하는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주가 기본적인 정부다. 주만이 기본적인 정부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주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한 개의 보충적 정부일 뿐이다. 자치정부는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만든 보충적 정부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도 국민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정부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본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조금 강하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연방헌법의 개정은 오직 주만이 할 수 있죠. 주만이 연방헌법을 만들 수 있고 주만이 연방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50개의 나라가 각자의 정부가 있으면서 하나의 공동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48개 주에서는 주의 면적을 분할을 해가지고 카운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없는 2개의 주는 페리시, 버로우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카운티는 주의 행정기구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 말 타던 시절에 말이 하루 종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만큼 주를 분할해서 카운티로 운영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도에 가려면 너무 머니까 주를 분할해서 카운티, 그러니까 카운티를 운영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카운티는 주의 행정기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정부랑 카운티 정부가 결국은 기본적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50개 주하고 워싱턴 DC가 있죠. 그러니까 워싱턴 DC도 하나의 카운티로 간주되므로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243개의 카운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카운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행정기구라 했잖아요. 그럼 지방정부가 아니고 주의 행정기구, 주가 국가니까 국가의 행정기구가 아닌가요? 저는 카운티를 주의 행정기구로 생각하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카운티를 지방정부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9만 개의 지방정부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카운티는 주의 행정기구이면서 지방정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9만 개인데 3,200개 정도는 지방정부이긴 한데 주의 기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근데 어쨌든 카운티가 점점점 지방정부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또한 미국의 지방자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지방정부의 성격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2가지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카운티의 구성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티는 주가 계획한 지역구죠. 그러면 주가 계획했기 때문에 주지사가
우리처럼 옛날에 따지면 관선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가 계획한 선거 지역구에서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구성되는 위원회가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주 정부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카운티 위원도 직접 선출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군, 미국의 그 시티도 마찬가지죠. 시군은 시민이 시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로서 법률과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미국의 카운티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그 뭐가 다르냐? 미국의 카운티는 주의 법과 정책을 집행한다 이게. 그런데 지역별로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집행하더라. 그래서 주의 행정구역 단위로 이해해야 하나 지역에 맞게 집행하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의 법과 정책을 선출된 위원이 지역별로 맞게 적용한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지방정부, 시군구를 다 더하면 대한민국 면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넘습니까? 모자랍니까?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 시군구를 합치면 딱 100% 대한민국이 되죠. 미국의 50개 주를 합치면 USA가 되죠. 근데 미국의 3,200여 개 되는 카운티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USA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카운티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존재하고 있죠. 거기에는 뭐 일반 목적정부, 특별 목적지방정부, 여러 지방정부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방정부를 다 합치면 USA 면적이 될까요? 뭐 당연히 되겠죠. 우리나라 되니까. 근데 다 된다고 생각하시죠? 정답은 안 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카운티의 하부 지방정부로 미국도 보통 한 개의 카운티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죠.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티, 타운, 타운십, 빌리지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여기서 핵심은 카운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에 의해서 설립이 되죠. 그런데 카운티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들은 주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설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방정부로 분류되는데 카운티는 주가 만들고 다른 지방정부들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티 등이 설립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이걸 법인지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법인지구는 뭡니까? 자치정부, 주민이 만든 정부가 있는 지역을 법인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 반대는 뭡니까? 비법인지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앞에 덧셈을 다시 해보면 우리 시군구는 대한민국인데 미국의 시티, 타운, 타운십, 빌리지 이걸 몽땅 다 합치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큽니까? USA가 훨씬 큽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법인지구하고 비법인지구를 합쳐야 USA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미국 땅 면적으로 보면 법인지구가 클까요? 비법인지구가 클까요? 그러니까 법인지구보다 비법인지구가 더 크다 이겁니다.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정부가 있는 그런 데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법인지구가 70%를 차지하니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죠. 그러니까 비법인지구인 카운티는 그 사무가 점점 자치 사무를 하도록 주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주정부와 그 카운티 위원회에다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민은 뭡니까? 자치세금을 안 내는 거죠. 세금을 안 내고 정부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정부의 기본 서비스만 우리는 받을게. 난 지방정부 필요 없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주민이 더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의 지방정부는 카운티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주민이 필요해서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설립과 폐지가 주민이 정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르죠? 큰 들판이 있고 밭이 있으면 거기에 키우는 작물은 농부가 필요한 걸 선택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설치나 폐지는 주 헌법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거주지 내의 일정 부분 5%에서 유권자죠. 5%에서 50%의 찬성 서명을 받아가지고 설립을 하는데 찬반 여부는 또 50%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으면 주의회로부터 차터,
자치 헌장을 받고 시티나 타운이 설립이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느냐? 도시계획, 소방, 경찰, 청소환경, 수도, 상하수도, 공원, 야외시설, 공항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마다 설립 조건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마다 매우 다릅니다, 사실. 근데 뉴욕주의 경우 빌리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요. 이건 예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번, 첫째, 주민 인구가 5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시티나 빌리지 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법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소 면적은 12.9평방키로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면은 요 조건에 해당되면은 시티나 이게 빌리지를 지방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이. 이렇게 만들어진 정부의 형태는 우리는 지금 뭡니까? 강시장형이라 그러죠. 이런 시장형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정부 형태 또한 미국은 시장의회형, 위원회형, 의회 매니저형, 주민총회형 등 다양하게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낯선데 우리도 사실은 지난번 그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될 때 법적인 길을 열어놓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개 이상의 정부 연합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특별목적 지방정부입니다. 특수목적,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목적.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뭐 10,000개가 된다, 12,000개가 된다 이런 사무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개의 특별한 목적, 사무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목적 지방정부가 미국에는 많다는 겁니다. 앞서 여러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러면 9만 개의 미국 지방정부의 유형과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여기에는 특별 목적 지방정부가 있고 일반 목적 지방정부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여드리는 표에는 1942년부터 있죠. 그리고 2022년까지 있는데 1942년에 미국의 지방정부 숫자가 몇 개입니까? 16만 개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 지방정부가 쭉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해서 지금 현재 8만 개를 좀 넘어서 9만 개가 좀 못 미치는 지방정부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밑에 아래쪽에 일괄되게 쭉 나가는 까만 색깔이 있죠. 이 까만색이 대체로 한 4만 개 정도 되죠. 이 4만 개는 일반 목적 지방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시군구와 동일한 일반 목적, 이 종합 목적의 지방정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정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목적 지방정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갈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거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 하면 교육구가 아닌 미국의 지방정부 중에서 목적 정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교육을 위한 교육구였습니다. 근데 이 교육구는 계속 줄어왔죠. 그리고 일반 목적 지방정부, 이 목적을 중심으로 몇 개의 지방정부가 합쳐서 이렇게 운영하는 지방정부인데 이런 일반 목적 지방정부는 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지방정부가 대체로 한 4만 개, 그 다음에 교육구가 한 10,000개, 그리고 나머지 한 3만 몇 개 정도가 기타 목적 지방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지방정부의 그 유형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는 굉장히 다르죠. 지방정부는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표현을 주정부가 화성남자면은 지방정부는 금성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다. 철학적 기반이 다르고 생각의 기반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